네, 안녕하세요. 일형 당뇨인의 해결사 솔다 컨시어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모성제로 처방받고 공단 환급받는 요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공단에서 당뇨병 소모성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원, 특히 초보자분들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한번 보시면 이 공단 지원 편하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소다 컨시어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다 컨시어지는 일형 당뇨 맞춤 올인원 케어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 전화 한 통화만 받으시면 이 일형 당뇨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먼저 소모성 제로 처방전 발급부터 그 다음에 뭐 인슐린 처방전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요 당뇨 소모성 제로 전극이나 아니면 다른 소모품도 저를 통해서 구매하시고 위임 청구 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찾고 병원 진료 보고 물품 구매하고 환급 신청하는 할 때까지 한 2, 3주 걸리는 이 과정을 저희를 통하시면은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저희 서비스 설명이었고요. 벌써 1000명 넘게 저희 찾아주셨고 슈가트리 카페에는 후기가 벌써 200개가 넘었습니다. 대체로 저희 다 만족한다, 되게 좋다 이런 저희 힘나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잘 소개드렸고 본론인 소모성제로 요양비 청구 안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이런 소모성 재료를 받아서 관리를 잘 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형 당뇨 환우분들은 모두 대상이 되시고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처방전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처방전에 나온 항목에 대해서 물품을 사셔야 되죠. 구입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단에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인데요. 보통 처방전도 받고 구입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할 때 이때 뭐가 안 돼가지고 다시 처방전을 받는다든지 뭐 물품을 구입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공단에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처방전 발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지로 처방전을 아마 발급해 주시는 병원에 가실 거니까 뭐 대학병원이든 아니면 동네 병원이든 이 처방전 자체는 뭐 발급이 되는 병원이면 당연히 발급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급을 했는데 이 처방전에 오류가 있으면 공단 청구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방전 처음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많이 이렇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요 수진자 항목에서 건강보험증 번호가 빠지거나 상병 코드가 빠지거나 전화번호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단에서 반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여야 되는데 또 이걸 가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상병 코드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형 당뇨 상병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10 이렇게 시작하는 상병 코드를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처방전 받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처방 품목에 혈당 측정 검사지, 체열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해당 항목은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 서명, 날인,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도장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찍으신다든지 둘 다 빠뜨리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유의하실 게 처방전 발행일인데요. 이 처방전 발행일을 그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발급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처방전 발행일이 되어야 물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발행일을
병원 가신 그날로 하시고 바로 그날 구매하시는 게 이 오류를 좀 막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방전 발급 받으실 때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또 전공용 처방전은 따로 있죠. 네, 전공용 처방전은 마찬가지로 위에 수신자 정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그 연소메탄 측정기 데이터를 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AGP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AGP 보고서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AGP 보고서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소다 컨시어지 블로그에 상세하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AGP 보고서 상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연속회상 측정기를 처음 처방받고 공단에 청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데이터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 확인사항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30일로 총 처방기간은 30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에 공단에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전국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시고 공단에 전화하셔서 내가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그러니 이번에는 공란으로 두고 청구를 해도 되겠냐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 된다고 하실 거예요. 다만 전산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출력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그 문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접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 담당자분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소모성재료 처방전과 전극용 처방전을 잘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품 구매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처방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 요거는 저희 펌프인데요. 인슐린 펌프. 요건 인슐린 펌프 구매하실 때 필요하신 거니까 구매하실 때 펌프 판매처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방전 중에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이제 거의 필요가 없으세요. 데스콤 G7부터 연속혈당 측정기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측정기 처방전은 크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발급 받으셔도 크게 쓸모가 없으니까 발급 안 받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처방전을 발행을 받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구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모선재로 구매할 때는 물품 구매는 누구나 다 하죠. 돈 주면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래 명세표 또는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공급받는 자 정보, 환우분 뭐 이름이라도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DMS 코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DMS 코드는 공단에서 물품마다 부여한 고유 번호입니다. 그 DMS로 시작하는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그것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아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고 뭐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사시면은 보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택배 보낼 때 같이 이런 거래 명세표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게 저희가 청구할 때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금액에 본인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포인트를 쓰면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카드 전표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청구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때는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건 저희 소다 컨시어지 거래 명세서 양식인데요. 저희는 물품 구매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자동적으로 거래 명세서가 생성이 돼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데스콤 G7 같은 전극을 사시는 경우에는 이런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청구할 때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센서 일련 번호 양식과 같은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공단 청구할 때 제출도 하고 일련 번호를 입력도 해야 되는데요. 이 일련 번호를 분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딱 받으시면 이 센서 일련 번호를 사진을 하나 찍어 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분실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일련번호 양식을 잘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만들어야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직접 청구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위임 청구라고 해서 물품 서류 모으고 공단에 청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소유다 컨시어지 같은 업체에 맡길 수가 있어요. 위임 청구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한 업체 쓰실 필요 없고 여러 업체 쓰실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속 청구랑 비교했을 때. 뭐냐면 장점은 업체에서 이 고객님들 대신해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일단 간편하죠.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의 경우 구매 서류를 저희가 대체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의료비 연말정산 하실 때 좀 서류를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으세요. 반면에 단점은 위임 청구를 하는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업소는 뭐 대부분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온라인 대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좀 비싼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업소라고 해도 위임 청구를 하는 곳들은 인터넷 최저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 최저가는 아닐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한된 품목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소해당 측정기 전극이 필요하고 체어침이 필요하고 주사기가 필요하고 또 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 재료도 필요한데 이렇게 다 필요한데 이걸 한 번에 사기가 힘든 거죠. 어떤 거는 여기서 사고 또 어떤 거는 저기서 사고 그렇게 되면은 구매업소가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매까지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전 받았고 구매한 서류 모아서 공단에 청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지원 금액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청구를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전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원 한도입니다. 30일이면은 30만 원이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19세 미만은 10%, 19세 이상은 30%가 적용돼요. 예를 들면 전극 100일 처방전을 받아서 데스콤 G7 10개를 구매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 물품을 구매했으면 공단 지원금이 90만 원,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이렇게 9대1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공단 지원금 90만 원은 동일하고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소모성 재료, 체열침, 검사지, 주사기, 펜니들, 인슐린 펌프 주사기, 인슐린 펌프 주사 바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2,500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률은 10%가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 소모성 재료 처방 전 90일 발행을 받으시면 90일 곱하기 2,500원 그러면 22만 5천원 한도 내에서 공단 지원 품목 구입 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도 내에서 구매하시면 공단과 본인이 9대1로 부담하시게 되고요. 10만 원을 총 구매 금액이다. 그러면 공단이 9만 원 부담하고 고객님들은 만 원만 부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22만 5천 원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시면 마찬가지로 공단 지원은 9만 원, 본인은 만 원에 더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되시고요. 만 19세 미만이면서 미니메드 780G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시면 한도가 4,500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신에 본인 부담금은 30%가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은 뭐 저희든 아니면 이런 그 미니메드 관련된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곳에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개별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총 19만 4,100원을 구매하셨네요. 그리고 공단과 본인이 9대1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한도 이내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19,410원을 결제하시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인데요. 총 25만 8,800원을 구매를 하셨네요. 그리고 공단 부담은 20만 2,500원이 되고 나머지
결제 예정 금액은 56,3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소다 컨시어지를 이용하셨을 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6,300원은 고객님이 바로 결제를 하시고, 나머지 20만 2,500원은 저희가 쏘다기 공단에 청구해서 다시 쏘닥 통장으로 공단에서 입금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이런 업체들 중에 총 25만 8,800원이면 이 전액의 결제를 고객님이 먼저 하시고 20만 2,500원을 공단에서 고객님 통장으로 이체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쏘다 컨시어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지원 항목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수압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공단 지원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본인이 부담하시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청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요. 서비스 찾기 들어가셔서 외항비 청구 등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입력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처방전과 서류들을 잘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나 정보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으면 되시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됐으면 요 입력하는 거는 처음에 보실 때는 조금 복잡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적혀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사용내역 등록, 식별번호 등록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어떤 물품 구매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 제출서류 첨부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서류들을 뭐 사진이나 뭐 스캔해 하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유의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공단에 입력하실 때 이 정보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전극용 처방전이고요. 이 소모성 재료와 전극은 한 번에 청구가 안 되고 두 번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극이면 전극이라고 체크하시면 또 메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청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전극 같은 경우에는 연속 패턴 측정용 전극 저기서 체크하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별번호는 그 식별번호 등록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에 그 항목과 금액대로 그대로 물품 리스트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전극 식별번호 입력하는 항목인데 이렇게 차례차례 식별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구입 수량이 나오고요. 구입 금액은 내가 구매한 총 금액, 그러니까 공단 지원금과 본인 부담 이렇게 합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서 일련 번호를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숫자도 각각 하나씩 입력해 주시고 나중에 첨부 파일도 업로드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첨부 파일을 다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은 이렇게 저장 완료라는 상태값이 변합니다. 그럼 닫기 누르시고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구한 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면 청구 내역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3주 정도 내가 신청하고 입금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지급 불가 반려가 된다면은 다시 그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처리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이렇게 문자가 나옵니다. 땡땡땡님 건강보험 요양비 당뇨 판매업소로 뭐 내시 입금 예정 다음 구입 가능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요. 이 다음 구입 가능일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구매를 하시고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청구 관련된 저희가 좀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하시면 처리지사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시는 기장지사인데 그러면 공단의 기장지사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담당자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체로 친절하게 다 응대를 해주실 거고요.
처방전 발행일을 자주 이제 헷갈리시죠. 처방전 발행일이 구입일보다 같거나 빨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받고 물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물건 먼저 사고 처방전 받으시면 그 물품은 안타깝게도 공단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처방전상 처방일이 180일, 여기 지급일수, 청구일수 중간에 보시면 180일 돼 있죠. 저 처방전을 180일을 받았어요. 근데 물품을 180일 공단 지원을 다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88일치만 산 거죠.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 다음번 구매 가능일은 180일이 아니라 88일 이후다. 요거 반드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처방전 기간과 공단 지원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에서 지원해준 그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부분 자주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급여 개시일이 지나서 물품 구매를 하시면 당연히 급여 종료일이 이렇게 잘 나오고요. 90일치 공단 청구하면 90일치가 급여 종료일이고 그 다음 날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급여 개시일 이전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물품을 딱 그 날짜에 맞춰서 딱딱 사야 되면 그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뭐 몇 가지 이제 뭐 파손되거나 오류가 나서 물품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공단에서 30일 먼저 급여 개시일보다 30일 이내에는 당겨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미리 구매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처방전은 이때도 구입 전에 미리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처방전 기간보다 적게 구매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처방전 처방일수는 90일이지만 공단 청구는 구입한 금액으로 계산된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입일로부터 90일 뒤인 8월 12일이 아니라 78일 뒤인 7월 31일이 급여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 개시일보다 한참 늦게 구매한 경우인데요. 당연히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개시일과 물품 구매일 사이의 그 기간은 소급해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지원 계속 받으실 생각이시면 급여 개시일에 맞춰가지고 제때제때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입일보다 한참 늦게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물품을 1월에 구매를 하셨고 공단 청구는 7월에 접수를 하신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이 다음 급여 개시일은 공단 청구 접수한 날짜 기준이 아니라 물품 구매한 날짜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공단에 청구를 접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접수를 늦게 하실 때 앞선 구매건부터 좀 차례대로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거 청구하면 급여 개시일이 그 날짜에 맞춰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건 중에 앞에 거는 공단에서 좀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례차례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물품 구매일과 공단 청구 접수일은 조금 차이가 나도 된다. 네. 다만 3년 이내에는 청구해야지 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체열침 검사지로 90일 처방전을 받고 일주일 뒤에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90일 처방전을 또 받았습니다. 180일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처방전을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공단의 요양비 지급 개시일과 종료일에 맞춰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단 지원은 처방전 기준이 아니라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지원해드린 해당 금액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위의 경우에 체열침 검사지로 90일 청구를 하시면 급여 개시일은 체열침 검사지 구입일의 3개월 후가 되지만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의 구입일은 급여 개시일 30일 전을 초과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네. 180일 처방전을 받았는데 소모성 재료 90일치를 구매하고 한 달 뒤에 90일치를 또 구매했습니다.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요양비는 한 번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앞선 90일치를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180일 처방전에 남아있는 그 날짜를 아껴놨다가 다음에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 뒤에 두 번째로 구매하신 90일치에 대해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처방전을 다시 한번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은 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례를 활용해서 그 청구를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네, 공단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 표시된 다음 구입 가능일 이게 날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구입 가능일은 급여 개시일, 위안비 시작일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날짜부터 구매하시면 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문자에 적힌 날짜보다 30일 당겨서 미리 구매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급여 종료일 개시일 확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으시면 급여 종료일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공단 전산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단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솔다 컨시어지 같은 이런 위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전산에서 대신 확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 위임하시면 저희가 공단에 등록 받는 데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어렵고 저희가 한번 이용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저희가 물어보시면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 전화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 연결이 뭐 어렵거나 전화로는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대체로 공단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양비 한시적 특례 청구인데요. 특례 청구는 현재 코로나 및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전을 이용해서 유양비 청구를 가능하게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처방전의 처방일수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 처방전에 명시된 물품에 한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외침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외침은 구매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처방전에 있는 대로 살 수 있고 만약에 체크가 안 되는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방전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동일 품목 내에서는 다른 제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용 처방전을 90일치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데스콤 G7을 썼는데 다음번에는 케어센스 에어를 구매할 때 이 특례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직접 청구를 하신다면 처방전 발행일에는 실제 처방전 발행일이 아니라 이미 먼 이전 옛날이니까요. 물품 구매하신 구입일을 입력하시고 나머지 밑에 정보는 기존 처방전대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처방전의 확인 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덱스콤의 AGP 보고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치들을 확인 사항에 이렇게 착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주의할 게 연속 혈당 측정 시작일 종료일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직전에 공단 청구 지원받았던 그 기간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 전국을 통해서 당뇨병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직전 청구 공단 지원 기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대체로는 90일로 직전 90일로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공단에 청구 진행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처방전에 오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처방전을 수정해서 발행하시는 거예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수정이 가능합니다. 날짜 변경 없이요. 처방전 발행일 변경 없이 딱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병원에 다시 가기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 수다 컨시어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처방전을 신규로 발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물품을 구매를 하셨다면 처방전 발행일은 구매일보다 같거나 앞서야 하므로 환불하시고 재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처방전 발행일 기준으로 다시 청구를 하신다면 물품을 기존 날짜보다 늦게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다음 급여 개시일이 조금 뒤로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 위임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당뇨병 유양비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서 위임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업체에 추가로 위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청구 관련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사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자분께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저희 소다 컨시어지 이용하는 방법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다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첫 번째로
전화 한 통으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세요. 병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소모성제로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은 계속 다니시면서 당뇨병 관리는 하시고,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혈액 검사나 아니면 심층적인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소모성제로 처방전은 비대면으로 받으시고, 당뇨병 관리는 기존 주치의와 계속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100종 이상의 소모성 재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웬만한 물품은 저희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 구해다가 같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주문하시면 오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출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배송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급속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또 많이 쓰시는 소모성 재료는 저희가 빨리 배송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좀 평소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다 그러면 일반 택배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게 됩니다. 손쉬운 이용료역 조회는 처방전 거래 명세서 영수증 같은 서류들을 이 마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맞춤 서비스, 소모품 계산기, 인슐린 약국지도, 세포선 장애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맞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솔다 컨시어지 검색하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달 이렇게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소다 컨시어지 네이버 검색하시면 500만 당뇨인을 위한 디지털 맞춤 솔루션 소닥 컨시어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소닥 회사에서 소닥 어플도 있고 저희 소닥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거든요. 소닥 앱이 아닙니다. 저희 소닥 컨시어지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소닥 컨시어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일형 당뇨병 관련된 정보들이 쭉 있고, 저희 서비스 이용은 채팅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앱이 아니고 이 채팅 상담으로 저희 상담원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솔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앞으로도 일형 당뇨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들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만약에 청구하다가 잘 안 되시거나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 댓글로 다시 저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